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6월 3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요. 어제 좀 의외적인 흐름이 좀 나왔는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카페에 들어오셔서 무방을 저희가 지금 새로 개설을 했는데 다시 개설을 했는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따로 말씀을 한번 주시고요. 여기서 비번을 받으셔서 제일 위에 공지사항 요 란을 클릭하시게 되면 밑으로 이렇게 조금 내려와 보시면 여기 노란색 네임카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어느 정도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이 정기 구독방이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쪽 참여도 뭐 관심 있으신 분들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VIP방 가입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겠고요. 자,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의 경우에 보면 어제 일단 이 하락 출발을 했잖아요. 이제 그게 어제 5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비농업 고용자 수가 컨센보다도 많이 못 미치는, 전월보다도 많이 못 미쳤고 컨센보다도 훨씬 더 못 미치는 이런 좋지 않은 이제 지표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다만 ADP 민간 고용 보고서의 경우에는 재작년까지는 이제 동행해서 움직이는 선행 지표적 역할을 좀 많이 했었는데 작년 부터였죠. 작년 8월인가요? 부터 시작을 해서 ADP 고용 보고서하고 이 그 금요일 날 나오게 되는 이 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많이 갭이 생기는 다르게 반영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이 신뢰도가 지금 조금 떨어져 있는 그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이번 주도 줄어들었고 컨센보다도 줄어들면서 이 고용 상황은 여전히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나와줬고요. 어제 이제 장 초반에 이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9월 금리 동결 현재로선 가능성이 그렇게 거의 없어. 9월도 계속해서 빅스텝 가능성이 오히려 높으면 높았지 동결 가능성은 별로 없어.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목표는 물가를 2%대로 낮추는 거야. 그때까지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두드러 잡을 거야. 이렇게 이제 강경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 나오고 나서 이제 또 조금 밀리는 모습들이 약간은 좀 있었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사실 작년 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연준 의장으로 앉히려고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그게 안 되고 연준 부의장까지 올렸습니다. 일단 연준 부의장까지 올렸는데 이쪽 금융 쪽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최근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물가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지지율이 워낙 지금 낮은 상태, 50%가 안 되는 42% 뭐 전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지금 물가를 두드러 잡아야 되는 게 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선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지금 러시아산 원유를 싼 가격에 들여오겠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뭐 그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는 금수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다급합니다. 눈에 지금 거의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물가를 잡기에 혈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바이든의 복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비둘기적 발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지금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상태,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상황도 이 인플레이션이 높은 게 사실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반영을 해서 언급을 했지 않았을까 일단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요번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될, 물론 뭐 오늘 나오게 될 고용 보고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나오게 될 CPI 정도에서
피크아웃 흐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가 되면 6월, 7월 금리 50bp씩 빅스텝 2번 딱 때리고 나서 아마 물가는 여기서 조금 더 잡힐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에너지 부분 쪽은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에너지 쪽도 오페크 플러스 쪽에서 러시아 제외하고 증산 합의 일단 나왔고요. 장관급에서 증산 합의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전쟁 쪽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이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일단 조금씩 꺾이기 시작하는 부분. 여기에 일단 그 원유 쪽에서의, 그러니까 국제 유가 쪽에서 놓고 봤었을 때 어느 정도 만약에 사우디가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지금 미팅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우디가 조금 더 증산에 공격적으로 참여를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유가가 조금씩 잡힐 수는 있을 거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유가니까 지금 뭐 다른 것들은 지금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는데 유가만은 지금 아직 안 꺾이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 부분까지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뭐 9월, 그러니까 8월 정도까지, 8월에서 9월 초까지 한 3개월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태를 놓고 봤었을 때 개인적으로 아마 9월쯤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에서 조금씩 내려오는 흐름들이 잡히기 시작을 하면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도 말을 바꿀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했던 발언의 상당 부분이 좀 정치적 발언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발언이라고 보고 있는데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예를 들어 금리를 2달 연속 빅스텝을 딱 때리고 나면 경기 둔화 움직임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인플레는 꺾이고 경기 둔화되고 그런 상태에서 금리를 또 빅스텝으로 올린다? 아직 만족하지 못한다고? 바로 직후에 선거가 있는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9월 정도에는 말을 바꿀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오늘 그래서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공격적인 매파적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고용보고서, 밤에 나오게 될 고용보고서 일단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이 좀 있겠고요.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이 12,000포인트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다 갖다 붙이든지 요 살짝 올라오든지 요 전후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고용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지지 테스트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고 추가적인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고서가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 속에서 고용의 이 타이트함이 조금 해소될 수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도 충분히 지금 있는 상태다. 이런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미국 증시가 어제 호재라고 할 부분이 없었죠. 사실상 뭐 그나마 호재였다라고 억지로 갖다 붙인다라고 한다면 오페크 플러스에서 러시아 제외하고 증산에 합의했다라는 거, 64만 배럴 정도, 64.8만 배럴 정도 일단 그 증산을 하겠다라는 거. 러시아의 1일 그 생산량이 1000만 배럴 가까이 됩니다. 64만 배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여기에 어제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메이네요. 어제 이 미국의 원유 재고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었죠. 많이 풀었으니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유 재고량이 줄면서 어제 유가 상승을 했거든요. 유가 상승 별로 좋은 지금 상황은 아니잖아요. 115달러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 속에서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공격적인 매파적 발언, ADP 민간 고용 보고서도 일부 좋은 거, 일부 괜찮은 거, 일부 별로 좋지 않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제 특별하게 뭐 더 뭐 새롭게 나온 호재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등 나올 만한 요소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지금 이 구간에서 나왔던 악재 해결된 거 거의 없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주가는 지금 많이 내려와 있어요. 지수는. 주가들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호재들이 뜨문뜨문 조금씩 나왔던 거 다 무시되고 악재 확대 해석해가지고 더 밀렸던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여전한 상황 속에서 이제 악재에 조금씩 둔감해지기 시작하는, 우리가 시장 안정화 단계, 우리가 지금 미국보다 조금 먼저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시장 안정화의 첫 번째 단계가 악재에 이제 조금씩 둔감해지는 거, 시장이 적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 안정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조금씩 안정적인 흐름, 변동성 줄이면서 반등을 조금씩 주고 옆으로 기고, 조정 구간에선 옆으로 기고, 아니면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요런 정도의 모습들이 그 다음 구간에서 나오는 것인데, 일단 지금 그 첫 번째 구간 정도에 접어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하루만 보고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침에 이제 이 상황들 쪽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일도 어느 정도, 옆으로 기거나 이제 물론 그 고용보고서에 대한 해석 나옴과 동시에 그걸 섞어서 봐야 되죠. 섞어서 봤었을 때 옆으로 기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반등이 조금 더 나오거나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장 안정화의 스탠스를 미국도 이제 조금 따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예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시장,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갭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좀 견조하게 버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장초반 조금 밀린 이후에 버텨내주면서 반등을 조금 더 이어가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과 전혀 다르게 강한 눌림이 또 한 차례 진행이 되면서 지금 현재 강보합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 상태인데, 외국인 매도가, 현물 매도가 지금 조금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 매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코스피 매도는 아직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 코스닥 매도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고요. 선물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매수량이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 지금 좋지 않은데요. 초반에 좋게 출발을 해서 요 구간쯤 중립 정도의 모습을 보이다가 한 차례 더 이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상당히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보통 이렇게 내려갈 때 시장 수급이 좀 더 좋아져야, 개선이 돼야 바닥을 잡고 반등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일단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면서 한 차례 눌림이 좀 더 강하게 진행이 됐었고요. 일단 지금 그 이후에 조금씩 눈치를 보면서 바닥 잡기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지금 강도는 조금 약한 편에 속하는,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이 구간에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조금 되게 많이 싸우고 있는 것 같다. 거래량은 얼마 안 됩니다. 거래량 얼마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싸우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 세력이 조금 이겨줬으면 했는데 일단은 지금은 매도 세력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면서 한 차례 강한 눌림이 한번 나온 모습입니다. 오전 초반 시장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일단 출산 장려 섹터들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중국 관련 기업들 상승과 조금 궤를 좀 같이 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대표주들 그리고 풍력 섹터들 살짝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지수에 비해서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더 눌림이 좀 더 진행된 걸로 보여지고요. 반면 이제 사료, 원자력, 도시가스, 이런 자동차 이런 섹터들은 조금씩 눌림이 좀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카카오,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 눈에 띕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큐라클, 원익 IPS, 미래나노텍 정도 매수가 괜찮아 보이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LNF 매도가 상당합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BH, HLB, 에코프로비엠, 이녹스 첨단 소재, 아프리카TV, 현대사료, 심텍,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뭐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매도가 워낙 지금 많다 보니까 매도 상위 쪽에서도 제법 조금 출하가 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 요 자리를 지금 2670포인트인데요. 요 자리를 지금 살짝 내준 상태입니다. 내준 상태인데 오늘 위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60일선의 저항도 있고 2670포인트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오늘 위로 조금 더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달러 지수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호적인 환율을 기대했는데 지금 그렇지는 못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매도도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후장 들면서 사실 이번 이 우리 시장도 지금 6월 6일 월요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3일 연휴가 있어서 오후장 들어가 가지고 매수세가 조금 약화될 수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 오후장에 일단 조금 아래꼬리를 좀 달면서 2670포인트보다 조금 더 위로 좀 확실하게 좀 위로 아래꼬리를 좀 달면서 올려주는, 양봉까지는 아니더라도 올려주는 정도의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요 구간 부근에서 어느 정도 이 악재에 조금 둔감한 시장의 흐름을 좀 만들었고요. 물론 미국하고 똑같은 기준에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그 부분을 감안하고 봤었을 때 우리가 먼저 악재에 둔감한 시장을 어느 정도는 좀 만들어 놓은 상태고, 그 뒤 반등이 지금 조금 나오고 나서 옆으로 지금 기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나온 거고, 미국은 이 상황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정도의 흐름, 그 부분을 지금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흐름을 봤었을 때 일단 그 정도를 기대를 해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